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하필 지금 여기 태어났을까? 근데 사실 더 신기한 건 태어났다는 것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름도 없고 신발도 없고 기록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 올라가면 갑옷이 나오고 매머드가 나오고 맨 끝에는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딱정벌레를 씹으며 오늘 하루 안 죽는 게 전부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그 긴 사슬 어딘가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맹수한테 잡혔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그냥 짝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슬을 거의 끊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을 얘기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시기 5가지, 그나마 버틸만 했던 것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5위는 빙하기입니다.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 때 북미와 유럽, 아시아 상당 부분이 두께 최대 3km의 빙상으로 덮였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6도 낮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평선 끝까지 그냥 다 얼어붙은 황무지였습니다. 식량이고 뭐고 없고 당시 여러분의 조상이 매일 해야 했던 일이 딱 3가지였습니다. 체온 유지, 먹을 것 구하기, 그리고 잡아먹히지 않기. 저녁을 먹고 싶으면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 하나 들고 6톤짜리 털복숭이 매머드를 사냥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달려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밟히거나 받쳐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매머드 뼈로 만든 오두막이거나 동굴이었고 싫어하는 친척 40명이랑 같이 써야 했습니다. 옷은 뼈바늘로 직접 꿰맨 동물 가죽이었고 상처가 조금만 골마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아무 풀이나 씹으면서 낫기를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기대 수명이 30세 안팎이었는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혹독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정교한 뼈 도구, 집단 사냥 전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술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보다 더 독했습니다. 4위는 농업의 시작입니다. 약 1만 년 전 인류가 드디어 머리를 씁니다. 매머드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곳에 눌러 앉아서 직접 먹을 걸 키우자는 겁니다. 밀을 심고 보리를 키우고 렌틸콩을 수확했습니다. 이른바 신석기 혁명, 농업의 탄생입니다. 언뜻 보면 엄청난 진보 같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당시 유골을 파보니까 얘기가 달랐습니다. 영양실조, 빈혈, 충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냥하던 시절에는 고기도 먹고 열매도 먹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밀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으로 좁혀지니까 비타민 결핍이 일상이 됐습니다. 키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시절보다 농경민이 된 이후에 평균 신장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모여 살면서 가축까지 옆에 두니까 동물한테서 넘어온 병원균이 사람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가 전부 이 시기에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거기에 흉작이라도 오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메뚜기 때 한 번, 가뭄 한 번이면 마을 전체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동하던 시절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됐는데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겁니다. 농업은 인류를 먹여 살린 혁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류를 질병과 기근에 가둬버린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3위는 몽골의 침략입니다. 13세기 수평선 너머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은 약 3분입니다. 그 안에 도망치거나 숨지 않으면 끝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중국에서 동유럽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육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나타나고 강하게 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몽골 기마 공수는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270m 밖의 표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상 저격수입니다. 도시에 먼저 항복을 권유했고 거부하면 주민 전체를 학살하고 건물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이란의 니샤푸르라는 도시는 몽골에 저항했다가 주민 수십만 명이 전부 학살됐고 도시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몽골의 정복 과정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을 합쳐 당시 세계 인구의 약 1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인구로 환산하면 8억 명입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는 수백 년이 지나도 인구가 회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2위는 흑사병입니다. 1347년 유럽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시칠리아 항구에 도착한 그 배에는 이미 대부분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검게 부어오른 혹이 가득했고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는 배를 돌려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균이 유럽에 상륙한 겁니다. 전파, 경로가 황당할 정도로 일상적이었습니다. 쥐에 붙은 벼룩이 사람을 물면 감염됩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면 옆 사람이 감염됩니다. 악수 한 번, 같은 컵 한 번으로도 못 맞습니다. 증상은 림프절이 주먹만하게 부어오르고 고열이 나고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걸리면 보통 3일에서 5일 안에 죽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쓰던 치료법 중 하나가 향기로 전염병을 막는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새부리 모양 가면 안에 꽃과 허브를 가득 채우고 다녔습니다. 치료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버려졌고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쌓였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서 교회에서도 정식 장례를 포기하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유럽 인구가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무려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1위는 진짜로 인류가 멸종할 뻔했습니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에서 토바 초화산이 폭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폭발이냐면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역사상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 토바는 그것보다 28배 컸습니다. 분출된 화산재와 파편의 양이 2800세제곱킬로미터였고 화산재가 인도, 파키스탄, 아라비아 반도까지 날아갔습니다. 폭발 자체도 끔찍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서 햇빛을 차단했고 지구 전체가 화산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3도에서 5도 급락했고 고위도 지역은 최대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식물이 죽고 초식 동물이 굶어 죽고 그걸 먹던 동물들도 죽었습니다. 먹이 사슬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당시 인류는 이미 아프리카를 벗어나 여러 곳에 퍼져 살고 있었는데 이 폭발로 아프리카 밖에 살던 인류 대부분이 전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전 세계 인류 개체수가 많게는 1만 명, 적게는 수천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전체가 그 소수의 생존자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침팬지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가 전부 그 몇천 명의 후손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해안가 동굴에서 조개를 캐먹으며 버텼고 그게 지금 여러분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얘기한 5가지 빙하기, 농업의 시작, 몽골의 침략, 흑사병, 토바 화산 폭발.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버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건 그 수만 년치 생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